예, 평소에는 좀 접해보지 못했던 뭐 그런 소식이긴 합니다. 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요. 태어난 지 6개월 된 자신의 아이하고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겠다면서 이제 허가 요청을 했었죠.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본인이 제안한 법안이 세 개가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이거를 이게 법사위 통과하면은 3월 28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었고 그때 6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가서 그 아기를 안고서 제안 설명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 이게 법사위 통과가 안 됐어요. 앞에 밀린 법안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음 기회에 통과되면 그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법상으로는 151조에 보면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들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안 심의와 관련된 이제 실무자들이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의장이 허가해야 되는데 의장께서 결정을 아직 못 내리고 3당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대로 이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보면은. 그 신보라 의원의 취지가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어쨌든 아니겠는가. 법사위 처리는 무산됐기 때문에 동반하려던 계획은 이제 미뤄지게 된 거고 물리적으로. 예. 근데 그 전에 그 18대 때인가 그때 그 여성 의원이 그 김희정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 출산을 한 첫 번째 케이스가 있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거는 이제 첫 번째가 아니고 이제는 그런 그 여성 의원이 여성 의원뿐만 아니라 여성 직장인들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 직장 생활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는 걸 갖다 보여주는 데서 이제 신보라 의원이 그 전에 없었던 그런 어떤 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이 이렇게 어린 아이하고 함께 본회의장에 출석하려고 했던 이유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기를 안고 본회의장에 가는 것을 결정하는 데는 실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실은 직장에 아기를 데리고 출근한다는 건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출산과 양육이 진짜 보통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좀 알리고 싶다는 거. 실은 일하는 부모에게는 국가적이나 제도적인 제도의 뒷받침도 필요하지만 기업과 사회의 직장의 배려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걸 알리고 싶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 다음에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셨는데 외국에서는 한번 이런 화면 본 것 같아요. 애기 데리고 입장했던 거. 저도 기억이 선명한데 2017년 6월 달 일인데요. 호주에서 상원 의원입니다. 라리스 워터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그냥 아이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모유 수유를 하면서 모유 수유를 하면서 법안 발의할 때 법안 발의를 하는 장면이 세계 타전이 됐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때 이제 저도 그러니까 기억이 너무 선명해서 기억이 나는데 이 탄광 노동자 진폐증 관련 법안 이거 발의하는 그 과정에서 이 모유 수유를 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꼭 뭐 남녀 고용평등법이라든가 관련 법안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데려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물론 그 다른 데 맡길 수 있고 한다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아이 양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시 동료 의원들도 상당히 어떤 호응이 좋았다고 하고요. 만약에 신보라 의원도 그렇게 한다면 이미 뭐 다른 당 원내대표들 같은 경우도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까 뭐 성사는 될 것 같고 근데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일상까지 간다는 건 좀 뭐 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사회 풍조가 된다면 아마 이게 사회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여지는 좀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보라 의원도 얘기했듯이 일을 하면서 이제 출산하고 양육을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직장에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이제 문제 이런 것 등 포함해가지고 육아를 위해서 좀 마련돼야 될 제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징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단순하게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저것이 허용이 된다면 국회 내에 과연 그러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은 있을 것인가. 국회 같은 경우 94년부터 보육시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국회 직원들의 어떤 수요를 충당하기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네요. 뭐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건 조 의원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이를 맡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국회? 국회 94년도인가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이 만들어져 가지고 예. 아주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다시 그걸 이제 신정축해 가지고 네. 더 크게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졌는데 수용 인원은 제한돼 있는 반면에 국회 직원들 가운데 거기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의원들뿐만이 아니죠. 국회 직원들도 같이 그렇죠.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주로 직원들이죠. 주로 직원들. 의원들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직 의원으로서 여기 출산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많지 않은데 직원들이 너무나 선호하기 때문에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예. 사실 정부나 국회에서 노동관계법이나 정부 조치로 각 직장마다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라 예. 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지원금도 지원하고 그래 했었는데 대개 직장들이 보면은 그거 안 하고 그냥 과태료 내고 말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산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뭐 기관이든 기업이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형편 좀 몇 군데 알고는 없는 거거든요. 네. 중소기업 이런 데서 산에 어린이집 설치해 주세요 하면 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을 결국은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신보라 의원의 저런 어떤 그 설령 그것이 일회성 퍼포먼스라도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도 상당히 이제 바라는 바입니다. JTBC도 없나요? 네. 사장님이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